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디즈니랜드입니다. 예, 제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혹은 사유의 어떤 근거들을 찾을 때, 이미 기존의 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되었던, 그러니까 이런 교양이나 문화 수업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골라서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그리고 체화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는 그 군대와 예비군, 교련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가 자체가 하나의 큰 변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체감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이것을 항상 담아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어떤 큰 맥락에서 어떤 환상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이것은 장 보드리아르라는 어떤 프랑스의 사회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세상 자체가 시뮬라르크다. 그러니까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환상이자 무슨 요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혹은 컴퓨터의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냐라고 조금 과장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새롭게 매일 그리고 매번 새로운 개념과 관념을 만들어내고 이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여흥이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이나 요소들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오늘날 굉장히 큰 글로벌한 대기업이지요. 사실 보면은 아마도 이제 자산 순위로 따진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에 못지않게 큰 규모와 고용 인원과 혹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확산력, 그 네트워크의 어떤 이 확장력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우리는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혹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어떤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일상에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상품으로도 뭐 아이템이라든지 혹은 뭐 기념상품 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동화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파생된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로서 이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즈니랜드가 컸던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였겠지요. 예, 보통 이제 이 월터 디즈니라는 이 애니메이터죠.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미키 마우스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독점 캐릭터로 삼으면서 이 디즈니랜드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디즈니랜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월트 디즈니의 이름을 따서 그 디즈니의 나라다. 그 디즈니, 그러니까 문화기업의 창업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즈니랜드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만화 영화 회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은 1955년에 이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지어졌던 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 놀이동산을 우리가 연상하게끔 되지요. 이것은 이제 최초의 종합 유희 시설로서 1955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만화 영화 회사로서 이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을 토대로 실제로 현실 세계에 그 만화가 가지고 있었던 가상 공간을 실현화시켰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도널드 닥, 뭐 동화 속에 나온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등 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상 속의 세계를 갖다가 현실 세계에 구현하면서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의 일기까지 어,
이 꿈의 놀이터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상당히 그 유럽에서 오래돼 있는 서구의 정통 문화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식의 어떤 번안과 변주를 거쳐서 굉장히 대중화된 이야기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대중화된 어떤 컨텐츠들을 잘 보면 이게 이 컨텐츠들은 꿈을 그리고 있고 이 꿈은 그러니까 미국의 애국주의 혹은 반공주의라고 불리는 것과 미래에 대한 낙천주의나 그러니까 왜곡된 중세가 어우러져서 문화적 혼혈체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세워진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와 일치를 하지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승전을 했고요. 그리고 1955년이라는 건 한국전쟁에서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 공산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그 자리를 잡는 것을 저지했던 뭐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시기에 이 애국주의, 반공주의, 그러니까 미국 중심주의 이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일종의 어떤 천국에 비유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대국으로서도 입지를 다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역사상 그 시기에 이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고, 이 호황의 혜택이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오락을 제공하는 디즈니랜드로 현실화되었다라고 그 사회적, 경제적인 토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 이하 연령대에게 다양한 오락거리와 유흥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술, 마약, 섹스, 뭐 담배, 뭐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 폭력이라는 것이 좀 가려져 있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선의적 폭력에 대해서만큼은 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러한 식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 세계가 구성하는 이 체계는 과거 유럽 동화나 모험담에 기인을 하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것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토대 위에 디즈니가 형성한 이렇게 문화적 콘텐츠들은 서구 중심주의고 백인 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현대의 이 디즈니랜드는 요새 그 뭐 페미니즘이나 뭐 정치적 올바름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타고 나서 하면서 어떤 평등주의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차별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더 극명하게 시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남성 의존적이었던 주인공들, 특히 공주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성장하는 비서구적인 주인공들로 드러나게 돼 있지요. 여기서 보면 알라딘에서 나오는 공주님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의 여성사인 물란이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민자 사회로 구성된 현 미국 사회에서 이 도덕적인 어떤 자성 혹은 도덕적인 성찰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이 대중의 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인종과 문화의 윤곽노라는 미합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래서 모든 문화를 자기화하는 마치 고대의 헬레니즘 시기의 문화제국주의를 연상하게끔 만들기도 하지요. 이 디즈니랜드가 생산하고 소비시키는 문화 콘텐츠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하고 평등하며 건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건전성은 여전히 그러나 과거의 이 보수적 답습이며 이러한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전히 해피엔딩이나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서사적 구조가 굳건하다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소위 빌런이라고 불리는 악당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종일관 악인이어야 되고 이들은 항상 실패하거나 사멸될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유들, 빌런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이런 관계 설정 속에서 이 대중들의 정의감이나 일체감은 이제 편중되어 있습니다. 과거 디즈니가 2차 세계대전 시에 적국인 독일이나 일본의 그또 전후에는 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악마로 형성하는 일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항상 내재시키는 것에 항상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요. 이 기업의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는 역시 그 기업 내에서 노조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이것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고요.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노조 파괴 운동에 적절히 앞장서면서 당시에 불러일으켰던 어떤 반공주의 혹은 메카시즘에 철저하게 동조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운영하는 곳에서 나타났던 이 미디어나 컨텐츠들은 아마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겠고요.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많은 철학자, 사회학자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이 디즈니랜드나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 혹은 이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디즈니랜드가 가상현실이라는 보편적으로 인식되지만 이 디즈니랜드가 자체가 국가 자체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가상현실을 또 다른 가상현실 설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미셸 푸코가 감옥이란 것이 사회가 전체가 감옥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있는 셈이다. 이는 마치 사회 전체가 감옥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감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옥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디즈니랜드는 여타의 세계가 실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상상적인 세계로 제시된다. 그러나 디즈니랜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나 미국 전체도 더 이상 실제는 아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전체는 초실제나 모사체이다. 이는 더 이상 실제의 허구적 재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실제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현실 원칙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상적 허구로서의 디즈니랜드는 더 이상 실제냐 허구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허구로서의 실제를 거꾸로 되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억제 기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상 세계에는 유약함과 어린이로의 퇴행만이 있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디즈니랜드는 어린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른들은 진짜 세상에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진짜 이치성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짜 어린이라는 환상을 부추기기 위하여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디즈니랜드의 성인 입장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니랜드는 인간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여흥과 유희와 여가를 선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인간들은 현실 세계를 잊고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마치 공주와 왕자가 된 듯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욕망, 뭐 혹은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충동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현실 사회가 진짜로 그것이 하나의 시뮬라르크, 가상세계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빨간 약을 먹어야 하는 매트릭스의 영화처럼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혹은 인간성에 대한 착취, 억압, 구속,
따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갖췄던 것은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것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성이라고 옹호하면서 어떤 사명감과 자의식을 고취시켰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자본주의는 일종의 시뮬라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윤을 앞세우는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적 경쟁체제 속에서 어느 도덕이라든지 윤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테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이 자본가가 스스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선구자적 체제의 힘을 갖다가 교묘하게 표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이념에 비해서 월등하고 우월하면서 사람들한테 합리적이고 뭔가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실은 이제 그 디즈니랜드는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웨이브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OTT와 같은 이렇게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